우주산업이라는 건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아폴로 계획 때 나사는 미국 GDP의 3%에서 5%가량을 예산으로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도 나사는 국가 예산에서 1%씩은 꾸준하게 사용했다고 하죠.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GDP의 1%에서 5%라니 우주산업이 이렇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로켓 하나 제작해서 쏴 올리는데도 장난이 아닙니다. 과거 나사가 우주왕복선을 단 한 번 발사하는 데만 거의 2조 원씩은 썼다고 해요. 킬로그램당 발사 비용은 6만 달러에 달했고요. 결국 미국은 2011년 돈도 많이 들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우주왕복선 사업을 폐기해버렸습니다. 우주산업 자체도 상당히 축소시켜 버렸고요. 자, 그런데 이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등장하죠. 스페이스X는 일단 로켓을 회수하고 재사용하는 데 성공하면서 로켓 발사 비용을 미친 듯이 낮춰버렸어요. 스페이스X의 팰컨 9은 킬로그램당 발사 비용이 2,000달러에 불과합니다. 로켓 발사 비용을 거의 10분의 1만큼 줄여버린 거예요. 스페이스X는 이렇게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됐고 현재는 전 세계 발사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다누리도 스페이스X의 팰컨 9에 실려서 발사됐고요. 자, 이렇게 우주산업은 돈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비용을 줄이는 게 관건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블루 오리진 출신의 팀 앨리스, 스페이스X 출신의 조던 누어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스페이스X가 로켓 재사용으로 발사 비용 낮춰서 가격 경쟁력으로 씹어먹는 거잖아. 그럼 우리도 어떻게든 발사 비용 낮춰서 로켓 발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맞는데 뭐 방법이 있냐? 야, 혹시 3D 프린터로 로켓 만들어서 쏘면은 엄청 싸질 것 같지 않아? 어? 야, 그거 진짜 개꿀인데? 이렇게 두 사람은 2015년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를 창립하고 3D 프린터로 만든 로켓을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아마 부엉이들은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을 가질 거예요. 3D 프린터로 로켓을 제작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 일단은 로켓은 엄청난 압력, 중력도 견뎌야 되고요. 극심한 온도차도 견뎌야 되고 불에도 안 타야 되고 튼튼해야 되고 이런저런 제작 난이도가 아주 상당할 것 같은데 이런 조건들을 전부 충족시킬 수 있는가? 렐러티비티 스페이스의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3D 프린터로 로켓을 제작하면 안전하면서도 비용도 같이 저렴해진다고 해요. 자, 일단 로켓이라고 하면 인류 최대의 기술이 들어가는 아주 정교한 물건이잖아요. 로켓에 들어가는 부품만 해도 수백만 개는 될 텐데요. 이러한 부품들은 전부 최상의 상태로 납품되고 또 조립 과정에서 훼손 없이 다뤄줘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부품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발사 과정에서 대형 사고가 터져 버리니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로켓 제작에는 수백, 수천 명의 인재들이 달라붙어요. 로켓 파츠를 생산하고 검수하고 관리하고 또 조립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과 수많은 노동력이 들어가고요. 이 모든 과정에서 시간하고 돈까지 들어가죠. 자, 그래서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로켓 파츠 하나하나 생산하고 관리하고 그거 다 조립하는 데만 시간하고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잖아. 요즘 3D 프린터 기술도 좋은데 이 로켓을 갖다가 처음부터 3D 프린터로 찍어내가지고 완제품으로 만들면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얼마나 좋냐. 물론 3D 프린터로 로켓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는 이 렐러티비티 스페이스가 처음은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도 나사나 스페이스X 등이 로켓 부품을 만들 때 3D 프린터를 사용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렐러티비티 스페이스의 목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일부 부품을 3D 프린터로 만드는 게 아니라 로켓 제작에 들어가는 부품과 자재 대부분을 3D 프린터로 통째로 만들겠다는 거니까요. 이 목표를 위해서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금속 3D 프린터 스타게이트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여러 시도를 계속해왔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2023년 3월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로켓 질량 기준으로 기체의 85%가량을 3D 프린팅해낸 테란1을 공개했습니다. 테란1의 골격, 기본 구조, 연료 탱크, 엔진, 터보 펌프 등등까지 모두 3D 프린터로 뽑아냈다고 하죠. 로켓의 부품 개수는 기존 로켓에 비해서 100분의 1밖에 안 되고요. 로켓 제작 기간은 겨우 60일 이내.
정말 엄청난 성과죠. 자동화 로봇 공정과 3D 프린터 덕분에 스페이스X의 재활용 로켓보다도 최소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로켓 제작 비용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로켓의 95%까지 3D 프린터로 제작하고 제작 기간도 2달 안으로 줄이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모든 공정이 상용화 가능하다면 일론 머스크는 긴장 좀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스페이스X가 기존 로켓에 비해서 발사 비용을 10분의 1까지 낮췄기 때문에 이 우주 산업의 최강자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렐러티비티 스페이스가 만약에 스페이스X 대비해서 비용을 5배에서 10배까지 더 줄여버리면 누가 스페이스X한테 로켓 쏴달라 그래요. 고객들은 전부 다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로 가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테란1의 스펙을 한번 봅시다. 테란1은 지구 저궤도까지 올라가는 로켓인데요. 이 로켓은 소형 위성 시장을 타겟으로 제작됐습니다. 테란1의 높이는 33.5m, 지름 2.28m에 무게는 9,280kg, 페이로드는 1,250kg입니다. 테란1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엔진이에요. 테란1은 총 2단 로켓을 가지고 있는데 1단에는 액체연료 엔진, 이온 엔진 9개가 달려있고요. 2단에는 이온백 엔진 하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의 특별한 점은 렐러티비티 스페이스가 설립됐을 당시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개발된 3D 프린팅 엔진이라는 점이에요. 덕분에 이온 엔진의 부품 개수는 겨우 3개밖에 안 된다고 하죠. 부품 수는 겨우 3개지만 엔진의 작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자, 원래 같으면 이 정도 스펙의 엔진이라면 부품만 수천 개는 될 텐데 진짜 엄청나죠? 테란1의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1단 엔진하고 2단 엔진 모두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래 로켓 엔진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국룰이었죠. 그런데 스페이스X의 팔콘 9이 1단 로켓을 회수해서 보수한 다음 재사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어요. 그런데 이번 테란1의 로켓은 1단부터 2단까지 모두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상당한 비용 절감이 이뤄질 거예요. 테란1의 엔진에는 주목할 점이 또 있어요. 액체 산소와 함께 LNG를 연료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LNG를 로켓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이번이 첫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테란1의 엔진 연료가 LNG인 이유는 앞으로 렐러티비티 스페이스가 화성 진출을 했을 때를 대비한 거라고요.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성에는 메탄이 다량 존재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주 먼 미래 렐러티비티 스페이스가 화성까지 진출하게 됐을 때 화성에 있는 메탄을 연료로 전환해서 이거를 엔진 동력으로 쓰겠다는 심산인 거죠. LNG는 가격도 저렴하고 보관 운송도 간편한 편이라서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테란1이 발사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 3D 프린터로 만든 로켓이 상용화가 실제로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거겠죠. 테란1 로켓은 2023년 3월 8일 발사될 예정이었는데요. 이때 문제가 생겨서 발사를 못했고 3월 11일에 이제 두 번째 발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때도 발사를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3월 22일 이제 세 번째 발사 일정을 잡았는데 일단은 로켓 발사까지는 성공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륙한 지 4분이 지나서 2단 엔진에 결함이 생기고 엔진이 정지되면서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어요.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다고 해요. 야! 무슨 3D 프린터로 로켓을 만들어? 니들 발사 성공 못할 줄 알았다. 하지만 렐러티비티 스페이스 측은 완전한 실패는 아니라고 주장해요. 고도 200km의 목표 궤도 진입은 실패했지만 이번 발사의 핵심 목표인 맥스큐 통과와 2단 로켓 분리는 이뤘습니다. 우리의 3D 프린팅 기술을 입증한 발사였습니다. 로켓이 어느 정도의 힘까지 버틸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테스트죠.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서 아주 귀중한 데이터를 얻었을 거예요. 또 로켓 업계에서 초기 발사 실패는 아주 흔하디 흔한 일이에요. 렐러티비티 스페이스의 앞으로의 목표는 테란 R 제작입니다. 사실 이번에 발사한 테란1은 테란 R 개발을 위한 테스트 발사에 가까워요. 테란 R은 테란 1하고 같은 연료, 같은 발사체를 사용할 거고요. 높이 66m, 폭 4.9m, 적재 중량은 무려 20톤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정도 스펙이면은 스페이스X의 팔콘 9하고 아주 유사한 스펙이에요. 실제로 테란 R은 이미 고객까지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2022년에는 저궤도 통신 위성 업체 원웹하고 1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2025년부터 원웹의 위성을 발사하기로 했죠. 또 미 국방부, 나사, 록히드 마틴,
이리듐 커뮤니케이션 등등하고 이미 계약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D 프린터로 제작한 로켓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를 알아봤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이후에 버진 갤럭틱, 블루 오리진, 그리고 렐러티비티 스페이스까지 정말 다양한 민간 우주 기업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뭔가 계속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로켓들이 나오니까 영화 유튜버인 저로서는 앞으로 기대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우주 기업, 새로운 로켓들이 나오면은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이 소식들을 바로바로 들으시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야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